1988년 11월 10일 미국의 국방차관보였던 다니엘 하워드는 기자들 앞에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기괴한 형상의 전투기 사진이었는데 기체 전체를 검정색으로 도색한 이 전투기의 모습은 곧 전 세계에 전파되어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117의 공식적인 첫 공개였습니다. F-117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비밀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로키드사의 기술연구소였던 스컹크웍스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기종 명칭도 F를 제외하고 그냥 117이란 숫자로만 각종 공식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F-117로 구성된 3개의 비행대대를 만들어 3개의 국가에 분산 배치하려 했습니다. 한 개 비행대는 영국에 배치해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작전하도록 하고 한국에 한 개 비행대를 배치해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에는 예비 전력과 훈련을 담당하는 비행대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최신형 전폭기를 해외 기지에 둔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미국 본토에만 하나의 비행단은 두기로 합니다. F-117의 주둔지는 미국 네바다주의 토노파 공군기지로 결정되었는데 이곳은 과거 핵무기를 연구하는 실험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기지는 민간인 거주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인접한 곳에 넬리스 공군기지가 있어 비밀기지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이곳을 전투기 운용에 적합한 기지로 만들기 위해 활주로와 유도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주기장과 관제탑, 연료 저장 시설 등을 건설했습니다. 기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안 유지를 위해 미국의 전체 국방 예산안에 교묘한 방식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F-117을 숨기기 위해 이 부대가 전혀 다른 기종을 운용하는 것처럼 꾸몄는데 그 대상은 바로 A-7 콜세어 공격기였습니다. 토노파 기지의 4450 비행전대는 주간에 A-7을 경납고 앞에 주기시켜 소련의 인공위성에 일부러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A-7은 F-117의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추적기로도 사용됩니다. F-117은 조종사가 한 명만 탑승하며 복좌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교관이 A-7에 탑승하여 F-117과 함께 비행하면서 비행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A-7은 F-117 조종사들의 해외기지 훈련에도 투입됩니다. F-117이 실제로 해외에 전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A-7을 타고 훈련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공군기지에도 방문하여 한반도의 지형을 숙지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F-117의 조종사들은 선발 과정도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무 성적이 우수하고 1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는 보안 의식이 높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조종사의 선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공군에서 인사기록부를 보고 적임자를 선정해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데 이때 정확한 임무 설명 없이 우선 지원 의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지원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창문이 가려진 UH-1 헬기에 탑승시켜 토노파 기지로 보내게 되며 그곳에서 A-7 콜세어를 조종하게 된다는 간단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F-117 조종사들은 거의 비슷한 민도로 A-7을 조종해야 했기 때문에 전혀 틀린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는 설명을 들은 후 5분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며 이렇게 선발된 조종사는 애리조나의 162 전술비행전대로 이동하여 실제로 A-7의 기종전환 훈련을 받게 됩니다. A-7의 기종전환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시 4450 비행전대에 모여 보안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가 되어서야 F-117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바로 이 기종이 여러분들이 타게 될 항공기다 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사실 F-117의 조종사들은 가정생활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지만 월요일 아침에 토노파 기지로 떠나 금요일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했으며 그나마 집에 있는 잠깐의 시간도 주로 부족했던 잠을 자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기종을 조종하는지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해야 했는데 1982년 최초의 F-117 조종사가 된 엘턴 위틀리 소령은 아내에게 무려 8년간이나 자신이 F-117 조종사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기지 안에 들어와서도 매우 제한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종사가 기지 입구에 도착하면 경비병의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가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매우 드물었던 손바닥 스캐너를 거쳐야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지는 전체적으로 이중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으며 그 사이에는 투광 조명과 열감지 센서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조종사들이 F-117의 비행 매뉴얼을 보는 것도 매우 까다로웠는데 열쇠가 채워진 책장을 열고 매뉴얼을 꺼내야 했으며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전화를 받아야 할 때에는 다시 책장 안에 매뉴얼을 넣고 열쇠로 잠넣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작전에 투입되는 조종사는 경납고로 향하기 전에 먼저 밀봉된 공문서 봉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전술공군 사령관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만약 F-117이 작전 중 다른 기지에 비상 착륙하게 된다면 조종사가 이 공문서를 그곳 지휘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지휘관은 공문서의 지시에 따라 F-117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조종사는 이제 경납고로 향하게 됩니다. 경납고 안에는 단 한 대의 F-117만 주기되어 있으며 내부를 볼 수 없는 작은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경납고의 항공기 출입문에는 광학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해가 있는 주간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으며 일몰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지나야만 출입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적의 정찰기나 인공위성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는 경납고 내의 조명을 모두 꺼 F-117의 모습이 외부에 잠깐이라도 노출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F-117은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특별히 설치된 슬라이딩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이륙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륙이 허가된 F-117은 적의 감청을 피하기 위해 무선 교신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상요원의 유도에 따라야 하며 비행 중 불가피하게 교신이 필요할 때에는 A7의 호출 부호를 사용해 교신했습니다. 이렇게 F-117은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쳐야만 비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라도 결정적으로 하늘의 달빛이 너무 밝으면 비행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F-117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종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중급유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종의 조종사들은 보통 2개월에 한 번 급유 훈련을 받았지만 F-117은 항속거리가 짧아 작전 시에 반드시 공중급유를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훈련 횟수가 많았던 것입니다. F-117은 비행 중 무선 교신이 금지되어 있어 공중급유기의 오퍼레이터는 F-117과 급유 타이밍을 맞추기 매우 힘들었다고 하며 거기에다 급유봉이 F-117의 레이더 흡수물질에 기스내는 일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급유하기 가장 까다로운 항공기였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F-117이 훈련 중 추락하는 경우도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 훈련 중이던 F-117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미 공군은 서둘러 사고 현장을 폐쇄하고 단 한 조각의 레이더 흡수 물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수색했으며 수색이 끝나고 난 뒤에는 F-101 부두 전투기에 파편을 뿌려놓아 다른 전투기가 추락한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F-117의 철저한 보안 정책으로 이 기체의 존재는 오랜 기간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부대와의 합동작전이 어려웠으며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비행이 금지되어 작전 활용성도 떨어졌고 시민들이 F-117을 보고 UFO로 오인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결국 미 공군은 1988년 11월 한 장의 사진을 통해 F-117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바로 1년 후인 1989년 파나마 침공작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후 F-117은 각종 임무에 투입되어 수많은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걸프 전쟁에서 F-117이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기박물관에서 채널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무기박물관의 멤버가 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미공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